네, 여러분. 제 3과목 기계안전 3차시 수업 진행할게요. 자, 기계 분야에서 산업재해조사 관리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자, 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뭐 건설이건 전기건 화학이건 이제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저랑 이제 지금 살펴보시고 다른 파트, 전기나 화학이나 건설에서도 같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재해조사를 왜 할까요? 재해조사. 자, 원인을 규명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다시는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대책 수립을 한다. 자, 법적 근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 조사 등이 있다 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할 때, 자, 그렇게 재해조사가 이루어진다. 자, 목적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요. 자, 진실규명. 왜? 명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이제 대형 사고들 나면은 뭐 작업자가 실수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만 기인물이 있고 가해물이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하자. 재해 발생 원인. 자, 그래서 결국은요,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게 동종 예세 유사재해를 방지하자.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자, 재조사 시 유의사항, 요게 중요해요. 재조사 시. 자, 사실만 수집을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지나가던 행인이 혹은 목격자도 물론 중요하죠.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지만 사실만, 팩트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위의 추측이나 이런 것들은 자, 분리해라. 따로. 자, 조사는 신속히 실시해라. 자, 2차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라. 자, 조사하고 있다가 또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런 것들까지 확인하라고 해야 된다. 인적, 물적 요인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기계, 뭐 에어컨에 뭐 먼지가 쌓여서 혹은 이제 전기가 합선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인적으로, 물적으로 분리를 해라. 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 실시해라. 이런 이제 간단한 내용들 가볍게 보고 가시고요.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서 표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표 보시면요. 자, 우리가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서 요 순서, 자,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서 순서가 나오는데, 자, 먼저 재해가 발생을 하면요. 긴급 처리를 먼저 해야죠. 일단 사람 구하고, 자, 피재 기계, 피해자, 피재 기계. 자, 어쨌건 피해를 발생시킨 기계에 대해서 정지를 시킨다든지, 감전됐으면 뭐 이제 끈다 차단시킨다든지 해야 되겠죠. 자, 응급조치해야 되고, 자, 거기 회사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되고, 2차 재해 방지해야죠. 자, 감전돼서 사람이 만지고 누워있는데 또 뛰려고 하다가 또 이제 같이 감전되고 그러면 안 될 거고요. 현장 보존해야 되죠. 왜냐면 원인 조사해야 되니까요. 자, 긴급 처리 후에 재해 조사 들어갑니다. 자, 6하 원칙으로 한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재해조사 후에 원인 분석을 해요. 사람과 물체에 대한 직접 원인. 자, 관리에 대한 간접 원인. 야, 요것도 별건 아니겠지만, 객관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원인이 아닌 것은, 간접 원인이 아닌 것은. 그런 거. 자, 예시를 들어서 제1 노동자, 2 노동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이제 관리적인 원인 하나 끼워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자, 요 순서도 잘 기억하시고요. 재해조사 순서. 자, 그래서 긴급처리, 재해조사 원인 분석까지 했고요. 자, 대책 수립해야겠죠. 동종재해나 유사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시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6하 원칙에 의해서 실시하고, 자, 실시해보고 피드백하고 평가해서 미흡한 거는 또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놨죠. 이렇게.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에서 긴급조치, 재해조사, 원인 분석, 대책 수립, 실시 계획, 그리고 실시 평가까지 이루어진다.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우리 두 번째였죠. 정지시키고 응급조치하고 관계자 통보, 현장 보존, 2차 재해 방지까지 이렇게 잘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보시면. 근데 이 내용들이 기계에만 국한되느냐? 아니죠. 전기안전, 화학안전, 건설안전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더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제 직접 원인은 인적과 물적 원인이 있는데, 인적 원인은 사람이 어제 숙취가 심하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적 원인, 뭐 쉽게 얘기해서 물건이 안정스럽게 쌓여있지 않고 좀 딱 봐도 위험하게 무게중심이 틀어져 있다든지, 기계가 어디 이빨이 하나 빠져가지고 소리가 심하게 난다든지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간접 원인은 아까 뭐가 있었어요? 관리적 원인 대표적인 게, 그죠? 자, 거기에는 기술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애초에 그 테크니컬이 좀 이제 떨어져서, 자, 교육을 늘 시켜서, 자, 키가 안 닿는 사람한테 그런 거 시키다가 발판 딛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런 신체적인 원인, 쉽게. 정신적인 원인. 자, 이런 이제 정신적인 원인은 인적 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이제 방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작업 관리상 원인. 좀 이제 팀장이라든지 관리자가 계속 이제 꾸준히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인간 에러, 휴먼 에러에서 배후 요인에서, 자,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3E. 기억나세요? 관리적, 기술적, 교육적, 환경에서 3E, 4M. 자, 같이 세트입니다. 자, 인간 에러에서의 배후 요인에서 4M은요, 그 약자를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렇게 네 가지를 딴 거예요. 자, 요거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4M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작업 정보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미디어. 고르는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자, 물적 요인. 딱 봐도 인간, 사람이고요. 기계는 그 피기제죠. 그리고 매체, 정보라든지 뭐 방법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고, 매니지먼트. 자, 그래서 요거 네 가지 묻는 문제, 우리 기출문제 찾아보시면 바로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기인물 볼게요. 자, 산재에서요,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재해조사를 하면 기인물이 있고 가해물이 있어요. 기인물 먼저 볼게요.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장치 구조물, 물체, 물질, 사람 또는 환경이래요. 가해물 한번 볼게요. 물건과 사람과의 충돌 현상, 에너지를 가진 것에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잘 구별이 되시나요? 안 되시죠? 자, 쉽게 딱 한 방에 설명드릴게요. 우리 영화 이제 마동석 하면 굉장히 이제 센 이미지죠? 자, 마동석이 주먹을 날려서 악당을 때렸어요. 자, 그러면 기인물은 마동석이 되고요. 마동석 주먹이 가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끝나요. 자, 마동석이 기인물이고 마동석 주먹이 가해물이다. 자,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ILO 우리가 뭐 노동기구 근로상해 기준에서 자, 크게 이제 뭐 5가지, 6가지로 나눠놨는데 사망이 있고요.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뒤에 차트로 나와요. 영구라는 건 뭐예요? 평생이에요, 평생. 그죠? 얘는 평생. 전노동 불능이래요. 그러면은 몸을 아예 못 쓰는 그런 이제 사고를 당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상해 등급으로 1, 2, 3급에 해당된다. 사망도 1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1, 2, 3급. 제일 이제 좀 치명적인 거죠. 몸 자체를 아예 못 써요, 평생. 숨은 붙어 있지만. 자,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이래요. 자,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디 신체 일부가 그냥 없어진 것이죠. 오른발이라든지 오른팔 혹은 어느 신체 일부가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을 했다. 그래서 4급에서 14급까지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자, 영구 전노동 그리고 일부 이렇게 구분을 하셨다면 일시가 있어요. 또 일시. 일시 전노동, 일부 노동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 전치 4주, 6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몇 개월을 요양을 하면 다시 회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산재다. 그래서 휴업상해라고 부른다. 자, 입원해서 누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혹은 뭐 1년 뭐 그런 식으로
자, 일시 전노동불능이다. 그럼 일시 일부노동불능은 우리가 통원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막 팔을 좀 다쳤어요. 골절이라든지. 그래도 업무는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통원상의 일부 일시 노동불능이라고 한다. 구급조치상에 이런 거는 이제 뭐 좀 배거나 그런 이제 꼬매거나 그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 통계 정의에서 통계를 왜 내냐 하면 결국은 그거예요. 동종재해 방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통계적으로 상출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안전대책으로 활용을 하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요 재해 발생 형태 1과목에서 같이 보셨던 게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겹치는 애들이 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새로운 애들은 아니고요. 자, 단순 자극형. 요 그림을 가지고도 요 그림이 무슨 형이냐. 그렇게 시험 문제 드문드문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연쇄형. 그리고 얘네가 합쳐져서 복합형이었죠. 우리 1과목에서 보셨던 내용이에요. 자, 재해 관련 통계 계산 부분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거 딱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기계안전 쪽에 있는 게 아니라 1과목이나 2과목에 원래는 배치가 되어 있던 부분이다. 근데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 세부적인 항목이 조금씩 이제 뒤바뀌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기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산업재해도 포함이 된다. 하나씩 가볍게 살펴볼게요. 요 식들 머리 스트레스 받고 이제 뭐 다 외워야 되나 하실 게 없어요. 10몇 가지 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거 그리고 기출문제 요런 이제 그 경험식들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제 해보는 게 가장 빠르다. 자, 제휴를 먼저 볼게요. 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100명당이에요. 100명당. 자, 그래서 곱하기 100. 자, 그래서 근로자 수가 100명이고요. 재해주 수가 1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백분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100명 당이라고 기준을 했어요. 재해율. 자, 근데 요 재해율은 많이 언급을 안 해요. 자, 요 도수율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도수율 혹은 빈도율에서 자, 몇 시간이에요?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예요. 요거 잘 나와요. 도수율이. 근데 뭐 억지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이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 건수 곱하기 100만이다. 이게 도수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연 근로시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시험 문제에서 보기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100명이 뭐 하루 뭐 몇 시간, 주 몇 시간, 그리고 1년 동안 몇 시간 근무했고 결근율 혹은 이제 휴가율 해서 휴가가 며칠이었다 그래서 그 출근율을 뭐 0.97 혹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100만 곱해 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이런 이제 제목들만 인지하시고 인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도수율은 100만이었고요. 자, 연 천인율 해서 얘도 1000이에요. 그냥 1000. 근데 얘는 이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자 수분의 연간제, 연이잖아요, 연간. 그 연 1000이에요. 자,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그냥 1000이에요. 그래서 연 천인율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수율하고 관계가 바로 밑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도수율, 요런 문제도 진짜 심플하게 나와요. 자, 연천인율을 구하라고 하는데 강도율도 주고요. 그 밑에 이제 강도율도 나오지만 자, 우리가 연천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도수율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도수율 구해서 그냥 2.4 곱하면 연천인율이 된다. 거꾸로 연천인율이 있으면 2.4로 나눠주면 도수율이 된다. 이 상관관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2.4는 2400시간일 때 가정을 한다. 자, 그러면 다른 시간도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죠. 자, 조건이 없으면 그냥 2.4 곱하면 되고요. 자, 근로시간이 따로 있으면 그 근로시간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산해서 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강도율 보실게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빈출은 도수율이랑 강도. 자, 요 두 개가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접하시게 될 거예요. 기출문제 보시면. 자, 강도율은 뭐래요? 근로시간이 1000시간당. 자, 요양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다. 자, 얘는 근로시간 수죠. 그리고 총 요양근로손실일수가고 바로 밑에 나와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연구 전 노동 불능 뭐 1급부터 3급이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곱하기 1000 해주셔서 강도율 구하는 게 나옵니다. 자, 도수율과 강도율이 주로 빈도가 높고요. 출제 빈도가 높고, 이게, 요걸 기준으로 또 이제 추가로 그 뒤에 보시면은 구하는 그 식들이 또 있어요. 이제 연계되는 식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많이 나온다. 자,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 아까 전에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전 노동 불능 그런 거 아까 배우셨던 그런 이제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요. 요양 손실 근로일수. 사망과 1, 2, 3급까지는 7,500일이에요. 뭐 4급부터 점점 이제 줄어드는데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납니다. 아까처럼 강도율 구할 때 14급일 때 뭐 근로자가 2명이고 그랬을 때 강도율은 얼마인가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뭐 바로 눈에 이거 다 외우실 수는 없고 다만 이거 사망부터 1, 3급까지 최근 들어서 실기 기출문제에서 자, 요거 문제가 나왔는데 오류로 나왔어요. 오류로. 자, 그래서 다 정답 처리가 된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각각 사망과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뭐 쭉 해서 뭐 몇 급이 나올지 모르지만 다 외우시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가 풀어보면서 인지를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평균 강도율 보시면 아까 강도율이었고 평균 강도율은 뭐예요? 자, 도수율분의 강도율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 이제 조합하는 애들이 많다. 평균 강도율 구하는 것들은 도수율이 결국은 빈도잖아요. 빈도분의 강도 곱하기 1000이다. 자, 이런 식도 있다. 다 외우실 건 없습니다. 강도율하고 도수율만 그럼 조금 이제 좀 머릿속에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종합 재해지수라 그래서요. 이것도 보시면 자, FSI는 루트 빈도율분의 강도율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강도 빈도율 가지고 조합되는 게 많죠. 자, 종합 재해지수 그나마 가끔 이제 요거 종합 재해지수 나옵니다. 자, 강도율 도수율 구하고요. 루트 씌워주시면 돼요. 자, 환상 강도율이라 그래서 강도율을 평생으로 했을 때는 거예요. 평생. 자, 평생 근로시간수를 왜 10의 5승으로 했느냐? 우리가 그 밑에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요. 17항에 보시면은 이제 평생 이제 그 일수 구하는 그런 이제 공식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일 8시간 뭐 보통 몇 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석 경험식으로 이게 왜 10의 5승이지 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10의 5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100 해서 하는 것이고, 환산 도수율도 있고요. 자, 평생 작업할 때, 그래서 환산 강도 도수율은 평생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도수율 곱하기 0.1이라거나, 이거 10분의 도수율이 결국은 0.1이에요. 자, 그래서 0.1하고 10을 이렇게 이제 써놓는 이제 경험식 기준은 10만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0만 시간.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약간 이제 나중에 기본적인 이제 문제를 보시다가 조금 이제, 이거는 이렇게 구했더니 답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시험 지문상에 이렇게 그 10만 시간이다 아니면 평생 해놓고 그런 식으로 끝내놓으면 그냥 10만으로 보고 풀면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구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뭐, 여기 뭐, 환산 제율, 환산 재해지, 자수, 이런 것들 나오는데, 크게 이제 뭐,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애들이고요. 이거 다 외우실 건 없어요. 자, 다만 이제 딱 꼭 2개만 봐야 된다 그러면 강도율과 도수율, 그 2가지만 보십시오. 자, 만인율은요, 사망 만이에요. 만. 그죠? 산재보험자 10,000명당. 자, 그래서 제목에서 매칭을 좀 해주셔도 되고요. 자,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자 수를 분자로 놓고 만으로 곱해줬을 때. 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가 급여돼 지급된 사망자 수를 말한다. 자, 사업장 밖에 교통사고, 뭐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망. 이런 경우들은 제외한다.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다쳤어요. 1년 있다가 사망한 것도 이제 만인율에서 제외한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부분도 이제 식들, 식 보면은 알러지 많이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내 걸로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절대평가로 해서 60점 이상만 취득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동영상 강의 책을 통해서 여러 번 동영상 보시고 또 이제 혼자 빠르게 이제 책 여러 번 보시고 기출문제 푸시면 60점 이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실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쓰는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필기에 한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요령이 갖춰진다. 시험 전까지.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모의고사 이제 그 기본서를 정독을 해서 또 이제 속독으로 해서도 빠르게 여러 번 보시고 기출문제 푸시고 그러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자, 안전활동률에서 우리가 안전개선 권고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개선하든지 이제 적발한 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수로 놓고 근로시간에다가 평균 이제 근로한 사람의 곱하기 10에 6승 해준다. 이런 식도 있구나. 그렇게 참고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휴업 재해율에서 근로자 100명당 휴업 재해자 수의 비율이다. 자, 임금 받고 일하는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100 해서 퍼센테이지 100% 만점으로 해서 몇 프로이냐. 자,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자, 그리고 이제 상시근로자 수가 나와요. 상시근로자 수. 자, 우리가 건설업 우리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그 들쭉날쭉하죠. 그렇기 때문에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 3달 근무할 수도 있고 6달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 공사 실적액 노무 비율에서 그 얼마짜리 뭐 천억짜리 공사일지 뭐 4천억짜리 공사일 수도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노무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 그 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비율로 해서 그렇게 나눈다. 또 같은 식으로는 자, 사유 발생일 사고 전에 1개월 내 사업장 가동일수분의 자, 근로자의 연 인원수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상시 근로자 수를 환산할 수가 있다. 이런 식들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자, 붙잡고 있어봤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요 식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빠르게 한번 요런 게 있구나 넘어가고 또 한 턴 돌아서 다시 보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흡수되고 스펀지처럼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기출문제 푸시면서. 자, 노동 장비율, 설비 가동률. 자, 유형 고정 자산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면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그 유형 고정 자산 곱하기 100 해준다. 자, 가동률은 맥시멈 분의 실제 생산량 곱하기 100이다. 요런 식들도 있구나. 노동 장비율. 자, 근로자가 몇 명이고 그 유형 자산, 그 회사에 소속된 자산이 얼마인가. 그렇게 이제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나마 또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이제 세이프티 스코어예요. 이 세이프티 스코어라고 길게 써놓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약자로 그냥 T라고 써놓습니다. T는 총 근로 시간 수분의 빈도율, 그죠? 도수율이죠. 그리고 빈도율 현재, 그리고 과거에서 자, 요 식인데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고요. 식 자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 정도 이제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판정 기준, 요게 중요해요. 자, 세이프티 스코어가요. 자,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2 이하래요, 이하. 자, 요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줄어든 거니까 좋아졌다. 그렇게 이미지화 하셔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는요, 비슷한 거고요. 자, 이상일 때는 안 좋아진 거라고 하죠? 좋아짐, 나빠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판정 기준, 요거에 대한 문제부터. 그리고 세이프티 스코어는 이 식 자체를, 여기 지수, 분모가 뭔지, 분자가 뭔지, 요 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제 왜 우리 그 기출문제들 보시면은 식들 조금씩 이제 바꿔놓고, 살짝 바꿔놓고, 올바른 거 이제 고르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번 보시면은 1인당 평생 근로시간 계산하는 거. 자, 40년 기준으로 해요, 40년. 2,400시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한 직장에 40년 동안 2,400시간. 자, 1년에 2,400시간 일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 플러스 4000시간은 뭐냐면은, 그, 초과예요, 초과. 대략적으로 잔업. 그냥 잔업이라 표현할게요, 잔업. 자, 그래서 따로 뭐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10만 시간 곱하면 됩니다. 자, 근데 따로 이제, 몇 명이, 그 몇 년 동안, 뭐 38년 동안, 그리고 잔업시간, 여기 잔업시간 나오죠? 4000시간. 자, 이렇게 그 따로 이제 조건을 줬다면 거기에 맞춰서 10만을 곱할 게 아니라 그 숫자만큼 우리가 계산하고 그거를 대입을 해주셔야 된다.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이제 계산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좀 스무스하고 좀 편하게 지나갔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지금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리 싸매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편하게 쭉 하나를 더 보시더라도 내가 한번 봤던 사람이야. 우리가 처음 오늘 첫날 모여가지고 다 생소한 사람들인데 이름은커녕 얼굴도 모르죠. 오늘 첫날인데 만약에 모였어요. 교육을 받으러. 자,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나가서 식사하고 같은 식당에 먹더라도 저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이제 낯선 곳에서 익숙함으로 채워 놓으시고, 계산식이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뼈대가 맞춰놓고 나서 차후에 그렇게 이제 그 계산식만 모아서 보셔도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이제 괜히 그냥 쉽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크게 그 골탕 먹을 만한 문제들이 계산식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차시도 고생하셨어요. 다음 차시 때 뵙겠습니다.